함수의 극한의 이제 응용? 뭐 응용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죠. 솔직히 앞에까지 배운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연산이라면 이게 여러분이 고난도로 빠질 수 있는 데가 여기죠.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 결정. 극한과 미정계수 결정.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극한과 미정계수 결정은 분수꼴에 대한 거를 배웁니다. 분수꼴. 분수꼴에 대한 거를 배워요. 분수꼴. 분수꼴. 그래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잘 보시면 극한의 방향성이 좀 다르죠? 위에는 분수에 대한 극한인데 x가 a로 갈 때야. 실수로 갈 때고 밑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우선 무한대로 갈 때가 쉬워. 어저께 정리해드렸어. 그죠?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분수꼴의 극한입니다. 자, 분수꼴의 극한은 두 가지예요. 분수꼴. 졸는겨? 졸면 죽는다 생각해. 알았지? 응. 여기 뜨거운 물이거든? 아니 아무튼 뜨거운 물이야. 망나니 알아? 망나니? 선생님을 망나니로 만들지 마. 그래서 분수꼴의 극한 두 가지입니다.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이게 이제 수렴했다. 수렴했다 이거죠. 그럼 우리 이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면은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 아 이거 풀어 다 써야 됩니까? 써야지. 자,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 둘이 수렴하려면은 같던가 아니면은 밑에가 커야죠. 밑에가. 그러니까 뭐 분모 분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밑에 위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얘가 밑에가 더 크면은 뭘로 수렴한다? 이때는 C가 0이야.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얘가 차수가 똑같으면 뭘로 수렴한다? 0이 아닌 상수,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분수꼴의 극한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보시고 아 얘가 얼마로 수렴했다. 어? 리미트 정말 쉽게는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fx가 있는데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로 수렴했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2로 수렴했대. 아 그러면 동차. 그리고 얘는 계수가 뭐 와야 돼? 2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잡는 게 미정계수 열정이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하시고. 자,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하죠. 뭐예요?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의 수렴에 대한 건데 0분의 0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0분의 0꼴 얘가 수렴을 할 때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수렴을 할 때 자, 수렴을 할 때 수렴했다. 그때 두 가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이러면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되죠. 요거죠. 0분의 0꼴 분수꼴이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고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가?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냐? 요거는 거짓 명제야. 이거는 아니야. 요거는 참인데 요거는 거짓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얘 밑에 있는 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가정에다가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요.
여기에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얘가 참으로 됩니다. 그 조건이 뭐야? 그 조건이 저기에서 수렴한다는 저 값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면 참이야.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면.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게 답니다. 기본 개념은.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응용을 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계속 선생님 수업할 때 얘기하다시피 한글로 많이 공부하라 그래요. 자, 분수꼴이 수렴을 합니다. 0분의 0꼴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수렴하려면. 분자가 0으로 가려면은 분자가 0으로 가면은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신 그 수렴하는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분모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자, 이걸 뭐 수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식으로. 이게 책들에 써있는 수식이. 자, 이 내용은 어찌 했고, 요게 두 번째 내용이 수식으로 써드리면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있어요. 얘가 알파에 수렴했대요.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라고 줬어요. 조건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왜? 어렵지 않아요? 얘가 가정이니까 얘네 둘이 수렴이니까 그냥 곱해버리세요. 약분되죠? 우변이 알파 곱하기 0이죠? 그래서 0인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끝인 거야. 다음부터 이거 왜요? 없어. 그러면은 반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분자가 0으로 가면 x가 a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냐? 아니라니까 거짓이라고. 발레가 있다는 거죠. 발레. 얘가 수렴을 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잖아. 근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도 돼. 그 대표적인 발레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아까 전에 써드렸던 추가 조건을 생각하시면 되죠. 참고로 얘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가 0이야. 그리고 저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0이다. 이게 참이야. 자, 얘 증명이 왜 되는지를 보시면 얘랑 가지고 f의 극한 조사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랑을 갖다가 리미트 gx 이거에다가 나누기 리미트 f분의 g를 할 거예요. 그럼 얘 둘 다 수렴이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리미트 합쳐지고 f만 남거든?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요? 얘 값이 지금 0이랬죠? 얘 값이 알파랬죠? 그럼 뭐야? 알파분의 0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0이 되면 얘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되니까 위에서 발레가 있다고 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발레는 어디서 찾아야 돼? 저 알파가 0이 될 때가 발레라고. 알파가 0이 될 때. 잡아보면은 그래서 gx를 x-a 잡아. fx를 x 잡아. 그러면 얘 f분의 g의 극한 처리해보세요. x분의 x-a의 극한 처리하시면 뭐 나와요? 수렴하죠 0으로? 그잖아. 얘 지금 이거 발레 가지고 돌리시면은 쟤 지금 리미트 fx분의 gx가 x가 a로 갈 때 얼마야? 분자가 0이니까 무조건 0이죠. 수렴하잖아. 그리고 gx 얘 극한 얼마야? 0이잖아. x가 a로 갈 때. 근데 얘도 0이냐? x가 a로 갈 때 a잖아. a. 그죠? a 내가 숫자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2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다 발레 되는 거 아니야. 0만 아니게 잡으면. 발레까지 잡을 수 있어야죠. 상위권 학생들은. 왜? 발레를 잡을 수 있다는 건 그 명제가 왜 거짓인지를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이 되기 위해서 여기 추가되는 조건, 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를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고,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내용, 명제에 대한 거는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건 이게 다죠. 분모 0으로가 분자 0으로가, 분자 0으로가 분모 0으로가. 왜? 대부분의 문제가 다 0이 아니라고 줘요. 대부분의 문제가 0인 애들이 그러니까 간혹가다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대부분 문제 풀 때는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면은 나머지도 0으로 간다, 이렇게 잡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속까지 다 배우고 나시면은,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 가서 써먹을 때는 이런 식이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예요. 얘가 수렴한데요. fx는 다항함수라고 줬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자, 분모 0으로 갔죠? 그럼 분자 0으로 가야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얼마? 0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연속 가서 다시 하겠지만은, 이미 극한 조사할 때도 얘는 뭐랑 같아요? 극한 값인데, 어차피 극한 값 조사할 때 다항함수는 그냥 대입해서 함수 값으로 보잖아? f1이랑 같아. 그래서 얘 주로 건너가죠? 야, 분모 0, 분자 0. 바로 f1은 0이라고 바로 잡지, 우리는 주로. 다항함수에서는. 그럼 f1은 0이 잡히면 우리는 1학년 때 배웠던 뭐가 떠올라?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fx는 뭐가 돼?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걸 아셔야지, 결론이. 집중해서 머릿속에다 빡빡 집어넣으세요. 자,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야. 얘가 수렴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쨌든 분모 0, 분자 0이니까 얘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인 거고, 극한값이 0인데 다항함수니까 어차피 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고 돼서 f1은 0이 잡혀. 그럼 f1은 0이 잡히니까 또 위에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은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잡혀. 자, 근데 문제는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넣어봐요. 다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 fx 현재까지 알아낸 거를 넣어서 x 빼기 1의 물결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x 빼기 1이 하나가 약분이 되고 나면은 다시 위에 문제 상황이 돼요. 그 말은 이 물결 표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결 표시에 다시 x-1의 인수가 여기 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다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다항함수인데 분모에 x-1의 거듭제곱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fx는 그 x-1의 거듭제곱만큼을 인수로 가져줘야, 그래야지 수렴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 정도가 제일 가벼운 응용. 응? 리미트 됐어, 이거는. 자, 안 돼! 자, 됐어요? 질문있어요? 없어. 겁나 훌륭해. 야, 40페이지 다 써.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는 뭐예요? 리미트랑 부등식에 대한 거죠. 리미트랑 부등식. 그죠? 리미트랑 부등식에 대한 거고, 식처리 하시게 되면 별건 없어요. 자, fx, gx가 있는데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가 g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다 써줄게.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자, f가 g보다, 함수가 있는데 f가 g보다 작거나 같다고 있어요.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리밋을 줘요. 뭐 x가 무한대로 가든 숫자로 가든 그 상황에 맞춰서 리밋을 줘요. 그럼 리밋을 줘도 부등식이 유지가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극한과 극한의 대소관계거든. 극한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함수의 대소관계에다가 리밋을 줘도 대소는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인데 대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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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언제? 안 되매 언제? 뭐가요? 대신 언제? 이것도 수렴할 때만 되는 거죠. 수렴할 때. 수렴한다는 조건 하에 요때만 요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되겠고 오히려 얘가 기본 명제인데 이거만큼 잘 물어보는 게 이거죠. 여기에 이퀄이 빠져요. 그럼 여기에 이퀄이 빠지냐? 이러면 뭐야? 거짓이야. 그죠? 여기에 이퀄이 빠져도 여기에는 이퀄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발레죠. 그게 발레. 그래서 발레는 뭐가 잡혀요? 전범위에서 F가 G보다는 밑에 있어. 근데 극한 때리면은 같을 때도 있어. 그게 발레야. 이거는 다 여러분 한번 가르쳐 다 외우라고 했었는데 안 됐나? 수식은 안 써줄래요? 자, F를 갖다가 밑에 있는 함수니까 밑에 있는 함수로 F를 뭐 이 정도 잡고요. 상수 함수로 F. G를 갖다가 전범위에서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뚫고요. 여기는 한 이쯤에다가 막아요. 이게 G예요. 그럼 가정 성립하죠. 전범위에서 G가 F보다 위에 있죠. 근데 얘를 갖다가 0에서 극한을 조사해 보세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 조사하시면 F의 극한값 얼마? 안 써있네? 여기 뭐랄까?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F의 극한값 얼마? 마이죠? G가 0에서의 극한값 얼마? 마이죠? 발레죠? 같을 수 있다. 결론. 함수의 대소관계에다가 리밋을 주면은 이퀄이 생긴다. 이게 결론이지. 함수의 대소관계에다가 리밋을 주면은 이퀄이 생긴다고. 알겠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보조 정리를 만들죠. 그게 뭐예요? 자, 내가 F라는 함수가 있어요.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모르는 함수가 있어요. H라는. 그때 여기에 세 군데에다가 다 리밋을 줍니다. 리밋, 리밋, 리밋. 그러면은 위에서 배운 정리에 의해서 리밋을 주면은 함수의 대소에다가 극한 처리를 하면은 이퀄이 생긴다고 했거든? 이퀄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요놈의 극한값하고 요놈의 극한값을 니네한테 같다고 주면은 실수의 성질상 알파 이상 알파 이하는 알파밖에 없어. 그래서 얘 가운데 끼 내의 극한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쳐줄? 아. 이렇게 하지 마. 자, 그랬어? 알았냐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걸 뭐라고 불러? 선생님이? 모릅니다. 아, 너 개뿔 뭘 아까 안 되매? 뭐라고 불러 식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뭐라고 불러? 이렇게 되는 정리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샌드위치 정리. 이거 이름이 독특한데 이런 걸 까먹을 수가 있나? 근데 아까 그건 알고 있었다고? 어디 구라를 진짜 어? 아니 이름은 모르지. 저거 하는 건 알고 있죠. 이름 좀 알아줘. 어? 그건 못 해봐요. 개통한 소리 하고 있네. 권유한. 아, 이름 알았어요. 자, 정리하면 뭐예요? 샌드위치는 뭡니까? 자, 어떤 함수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때 쓰는 게 샌드위치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남발하지 마시고 양 끝에 극한값이 같을 때 쓰는 거야. 샌드위치를 그리고 몇 번 돌려보면은 결국에 가운데 끼 내의 극한을 구하려는 거다 보니까
얘 구하려는 거니까 니네 얘 구하려면 뭐 구해? 얘랑 구해가지고 같은 거 보여야 되잖아. 근데 실전용으로 가시면 시간 없으니까 양쪽 다 할 필요 없죠. 한쪽만 해도 충분하겠죠. 마음에 드는데 한쪽만 해도.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정도 가능할 때 하시면 되겠고.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입니다. 저기 교재에 보면은 42쪽에 중간쯤에 여기 써있죠. 네. F가 G보다 작아도 리밋을 때리면 같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요런 발레를 잡아줬거든? 그지? 근데 무한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숫자로 갈 때의 발레도 잡을 줄 아셔야 되겠죠? 그지? 숫자로 갈 때 이 발레도 fx가 gx보다 작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가 아니죠. 뭐 a로 갈 때 그 fx하고 gx하고 같을 수 있다. 이런 예시가 있죠? 이거여도 예? 무한대 예시는 이런 게 있는데 무한대 예시는 좀 더 쉬우니까 숫자로 갈 때 예시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겠다고. 오케이? 쓰라고? 여기도 빨리 쓰라고 가르쳐드린 거. 이제 다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다 다항함수 나와요. 물론 루트가 있는 무리함수 있긴 하지만 무리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항함수. 루트 안에 나중엔 여러분이 뭐 삼각함수 들어가 있는 것도 배울 거고 지수함수 들어가 있는 것도 배울 거고 할 텐데 지금은 다 어쨌든 안에 들어간 건 다항. 자 보시면 전형적인 내신용.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리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근데 2로 수렴했죠?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자 얘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얘가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0으로 가는 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된다고. b는 뭐야? a 더하기 1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 값, b 값은 어떻게 구하냐? 조건이 하나가 부족한데 여기 2라는 조건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b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이제 얘 극한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분을 해요. 그럼 약분을 하기 위해서 뭐래요? 인수분해를 해요.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x 더하기 1로 졸이면 x의 제곱에다가 뭐 나오냐? 이런 조립제법 하냐? 우선점? 못하냐? 못하냐? 못해? 하지마 진짜. 이거 뭐 a 더하기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 하시고 나시면은 얘가 약분 때려서 극한이 2니까 마이를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은 2가 돼서 a 값이 마일이 나오고 b 값은 빵이 나오죠. 됐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무난한 문제죠. 자 2번은 마찬가지로 분모 어디로 가냐 분자 어디로 가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분수꼴의 극한인데 자 얘는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가죠. 자 분자가 0으로 간다고 분모가 0으로 가냐?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보다시피 0이 아니죠. 다 0이 아니에요. 대부분 계산 문제 쉬운 애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x가 2로 갈 때 분모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b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루트 2 플러스 a 더하기 b가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가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꼴이 돼요? 부정형? 0분의 0 꼴이 돼요.
0분의 0을 처리 어떻게 한다고? 매워! 쪼갠다. 쪼개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쪼개고 있네 진짜. 이씨. 약분한다고. 그럼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합차를 곱하시면은 바로 곱합니다.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a. 분모는 합차하시면은 빼기니까 루트 벗겨서 x 마이너스 2 나와요. 약분 얘가 지금 아까 4였거든. 극한 처리하시면은 2 대입하시면 뭐 나와? 2 루트 2 더하기 a는 4 나와. 약분하면은 2고 제곱하면은 4니까 a는 얼마? 2 나와. b는 얼마? 마이너스 2 나와. 니네는 이런 거 다 맞히겠죠? 너는 맞히겠니? 자, 네? 맞히겠니? 아니라고? 오이씨. 이런 거는 진짜 한 반에 30명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한 3명 못 풀어요. 알았어? 어? 3명 못 푼다고. 9번.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딜 하고 있어? 전혀 눈깔이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자, 9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극한 조건이 무한대로 갈 때예요. 그럼 얘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다항함수는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로 수렴했대요. 아,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이 fx는 차수가 동차 2차가 돼야 되고 얘 개수의 b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잡히겠습니다. 조건이.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애를 관찰해 보니까 옆에 있는 애 x가 1로 갈 때요. 분모 어디로 가요? 대입해보면 0으로 갑니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배울 때 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얘 분모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1, x 빼기 1, x 더하기 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정리를 먼저 좀 하는 거죠. x가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어차피 7로 가잖아. 그러면 요 조건식은 다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는 뭐가 된다? 실수배 앞으로 빠지고 건너가서 14가 된다. 이렇게 바꿔놓고 푸시는 거죠. 바꿔놓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x가 1로 갈 때 fx도 0으로 간다. 그러면은 x가 1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는 건 다항함수니까 f1이 0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f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f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얘는 2차고 최고차 개수가 2니까 나머지 하나는 2x 플러스 a 정도라고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럼 요 식을 이제 fx 자리에다가 다시 넣어서 미정계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갖다 대입을 하시면 x-1 2x 플러스 a니까 약분 극한 처리하시면 얼마? 2 더하기 a는 14. 아, a는 얼마? 12. 그럼 a가 12니까 갖다 넣으시고 f3 값 구하면 되겠죠. 이게 어렵냐고! 어디가 어려워? 딱 봐도 어렵긴. 딱 봐서 알 것 같으면 네가 지금 하나도 안 어려워요. 굳이 얘는? 예. 발로도 풉니다 이거. 나중에 발로 푸는 거 보여줘? 발로도 풀어요 이런 거. 이런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놈의 기준이라. 10번. 자,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f는 2x 빼기 7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입니다. h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극한값 구하래요. 그냥 뭐예요? 대놓고 부등식 주고 가운데 끼네 극한값 구하래죠.
그럼 우리는 여기 세 군데에다가 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랑 극한 값이 같게 나올 거거든. 근데 해보시면은 얘는 극한 값이 얼마야? 2로 갈 때 마3이죠. 얘는 극한 값이 얼마야? 2는 4, 2는 4. 얘도 당연히 마3 나와요. 똑같은 거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3이죠. 이렇게. 그럼 2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입니다. fx 가운데에 있는데 대신 딴 애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 앞에 f 앞에 붙은 얘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세 군데 다 나눠줍니다. 그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분의 4x 제곱 더하기 2x고 가운데 fx 있고 이쪽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분의 4x 제곱 더하기 5x 있어요. 이런 거 풀 때 시간 안 쓰겠지 여러분들은 잘. 자 대신 부등식이기 때문에 나눌 때 양인지 음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누는 애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음이야? 양. 이것도 왜 양이야? 찌었어요. 양이야 음이야? 양. 왜 양이야? 몇시 영은 돌아서는. 그래프 떠있죠 허공에. 다 1학년 겁니다. 이 그지야. 현식아 정신 차려. 이거 어제 지금 빠진 애들이 주로 졸고 있네. 이씨. 뭔줄 아는데. 안 졸았다고? 구랄. 자 그래서 부등호 안 바뀌죠. 여기다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 x를 갖다가 무한대로 극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극한 처리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모르지. 아 근데 틀렸어 이 그지야. 야, 아는 사람이 너무 쉬워. 그냥 자다 일어나서 풀어도 4야. 응? 자다 일어나서 풀어도 4라고. 뭔데 왜 아야? 4, 4. 아니 그러니까 왜 4냐고 왜 아라 그랬어? 연속. 깨달음을 얻었어? 네, 알았어요. 샌드위치 문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11번. 함수의 극한. 뭐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제 뭐예요? 활용이죠, 활용. 우와, 주웠다. 당근에 올려야지. 자. 활용은 항상 똑같죠. 식 세우고 극한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y는 2x제곱 있어요. p가 t, 2t제곱이라고 줬어요. 자, OP의 수직인 직선이 L입니다. 그게 AB, 만나는 점 x축, y축 절편을 AB라고 하재요. 다음에 극한값 구하래요. 보다시피 OB랑 OA가 필요하니까 OB랑 OA,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 절편이 필요해요, 절편이. 그럼 절편이 필요하니까 뭘 알아야 돼? 직방을 구해야 돼. 직방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직방 기점. 기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뭐냐? 얘 지금 기울기가 주어진 조건이 수직. 수직이 나오면 뭐? 기타. 뭐 피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피똥 싸잖아. 피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 기울기 얼마야? 암산해도? 그냥 합시다. t분의 2t 제곱이요? 2t네? 그럼 빨간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t분의 1이네. 지나는 점은 뭐 있어? t, 2t 제곱 있죠. 그럼 요걸로 이제 직방을 돌리시면은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t 2t 제곱이 돼서 정리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t분의 1 x 전개하시게 되면 2t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결국에는 OB의 길이는 뭐가 돼요? OB의 길이는 그냥 y절편 읽으면 되거든요. OB의 길이는 2t 제곱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OA의 길이는 뭐가 돼요? x절편 구하셔야 되니까 x절편이 여기에다가 얘 는영 잡고 구해 주시게 되면은
얘를 이항하고 양변에다가 2t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나와? 4t 세제곱 더하기 2t 곱하면은 t네요. t. 요게 5a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기다가 넣어.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활용은 식만 세우면 마무리 극한은 별로 어렵질 않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갖다 집어 넣으시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곱하기 5b 5b가 뭐예요? 2t 제곱 더하기 2분의 1 5a가 뭐예요? 4t 세제곱 더하기 t. 그래서 뭐라고 극한 처리하면? 2라고. 봐, 뭔지 모르는데 답이 나오지? 네. 이게 공부야. 어제 쟤네들의 공부. 알았어? 네. 쳐놓느라 쟤네들의 공부라고 이게. 내는 시키는. 자, 앞으로 가서 보시면 극한에 대한 명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 진위 판단 문제라고 하죠. 진위 판단 문제, 참거짓 판단 문제. 기억에 F가 지금 A, B, F랑 G가 모두 수렴하지 않으면 더안해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수렴하지 않는 애를 더하면은 걔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거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 것 같지? 그러니까 거짓이지. 대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리미트 F랑 G랑 더한 애가 수렴하면 이 명제는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모두 수렴하냐 둘 다 수렴하냐 아무튼 이 소리거든. 대우를 해보시면 아니지 잠깐 얘랑 얘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미안. 대우를 하시게 되면 얘가 뭐예요? 대우 알잖아. 대우 얘가 일로 와서 부정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 얘가 일로 와서 부정하니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하면 뭐야? 부정하면 뭐야?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똥싸배기네. 어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거죠. 얘 또는 얘가 존재한다 이거죠. 참고로 대우는 그죠? 암튼 아이. 거짓이야. 발레 뭐 있어요? 어저께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이제 발레 그 자주 등장하는 발레 예시를 알려드렸죠. 예시 뭐 있다 그랬어요? 뭐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솔직히 그걸 아시면 그냥 직접 봐도 되죠. 둘 다 존재하지 않는데요. 근데 더한 애가 존재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 이거 잡고 하나 반대로 잡으면은 둘이 더해서 빵 만들면 되겠지. 어? F를 요렇게 생긴 애로 갖다가 예를 들어 뭐 잡고 이걸 F라고 하고 존재 안 하죠. 0에서 그 다음에 G를 갖다가 G도 저런 식으로 하는데 더한 거는 빵 되게 만들라고. 더한 거 빵 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G 둘이 더하면 뭐야? 빵이죠. 빵. 상수함수 발레. 그래서 발레에서 이런 게 많이 쓰인다고. 근데 이거는 뭐 발레는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진이 명제 판단 하셔야 되겠고 니은은 기본 명제죠. 참이의 거짓이에요. F랑 G랑 더한 애랑 F랑 G랑 뺀 애가 각각 존재하면은 F는 존재하냐? 참거짓? 변예은이 참거짓? 이건 참이에요. 왜? 둘이 더해서 반땡하면 F죠? 그죠? 둘이 빼서 반땡하면 G고 덧셈 뺄셈은 막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렴하면 디귿 얘랑 얘가 수렴 존재하면은 G도 존재하냐? 현식이 참이야 거짓이요? 거짓이겠죠. 왜? 참고로 얘를 하라는 거는 얘 나누기 얘를 하라는 거잖아. 그럼 나누기를 할 거니까 이 자식의 극한값이 혹시나 0이면
정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발레가 되는 거고. 명제 문제는 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